내 이름은 은주. 70을 넘긴 나이에 실버타운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버겁게 느껴졌거든요. 아이들은 바쁘다 하고 나도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들어온 이곳에서 남은 삶을 정리하리라 마음먹었죠.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소리, 함께 식당에 모여 앉아 밥을 먹는 노인들의 웃음, 주말이면 찾아오는 손주들의 제잘거림 모두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이란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못한 사건과 마주하게 되나 봅니다. 내가 이곳에서 보게 된 것들, 그리고 알게 된 것들은 평생의 기억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말았으니까요. 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들려온 작은 울림이 내 모든 걸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고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뒤척이다가 간신히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다른 소리였어요. 뚝뚝 하고 리듬감 있게 반복되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밤중에 누가 정원을 파고 있는 거야? 원예사가 일을 할 시간은 아닌데. 이상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슬리퍼 소리라도 날까봐 발끝으로만 걸었죠. 손으로 커튼을 조심스레 벌리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어둠을 가르듯 흙을 뒤집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깨가 굽은 듯한 실루엣, 힘주어 삽질하는 손길. 하지만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순간적으로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의도적이고 비밀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건 그냥 정원사일까? 아니면 뭔가 숨기려는 걸까? 아니면 묻으려는 건 아닐까? 그 순간 그 사람이 내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어 황급히 커튼을 닫고 침대로 도망치듯 돌아갔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서도 귀에는 여전히 그 둔탁한 삽질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애써 아무 일도 없는 듯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 본 거야. 실버타운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나는 새벽까지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 끝에서 나는 양 냄새가 유난히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소독약과 한약재가 섞인 듯한 그 냄새는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 쓴내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코끝이 시큰해져 인상을 찌푸렸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방에 사는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우리의 시선이 스치는 순간 묘한 기운이 흘렀어요.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찌르는 듯한 그런 익숙함이 있었죠.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 시선이 나를 훑어보는 동안 나는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마치 내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 눈빛. 어디서 본 걸까? 마치 오래전 내 상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왜 이렇게 섬뜩하지? 그 순간 지난 세월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 앞에서 늘 긴장하며 설거지를 하던 나의 손이 떠올랐어요. 찬물에 불어 터진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며느리의 서름이 새겨져 있었죠. 아무리 정성껏 해도 이것도 모르냐는 한마디에 움츠러들었던 그때의 내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겉으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도 눈빛만으로 넌 아직 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냉랭한 기척이 지금 이 낯선 할머니에게서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해. 왜 이 할머니한테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보이는 걸까? 그냥 내가 예민해진 건가? 나는 괜히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까딱하시고는 천천히 지나가셨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이 내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속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사라진 복도에는 다시 그 양 냄새만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본 그 그림자와 이 할머니가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공용 부엌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김치를 무치고 있었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하얀 배추잎을 물들이는 모습이 정겹고 옆에서 웃으며 수다 떠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도 따뜻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즐거웠을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자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면서도 귀는 계속 바깥쪽을 향해 있었어요. 멀리서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공사장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지도 모르겠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옆에 있던 박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손에 든 배추잎을 흔들며 다른 할머니들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살짝 낮췄어요. 어젯밤에 말이야. 마당에서 누가 흙을 파더라고. 한밤중에 말이야.
혹시 보신 분 있나? 내 손이 덜덜 떨려 젓가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할머니들은 내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가슴은 이미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역시 내가 들은 게 맞았어.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럼 정말 누군가 밤중에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 그거? 아마 새로 온 원예사인가 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원한 밤에 일하는 걸 좋아한다더라.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 우리 잠 깨우고 말이야. 할머니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늘어놓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 그림자의 움직임이 너무나 의도적이고 비밀스러웠거든요. 단순한 원예 작업이라기엔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내 얼굴이 굳어가는 걸 감추려 애쓰며 다시 김치를 뒤적였지만 손끝에 묻은 고춧가루가 유난히 맵고 쓰게 느껴졌습니다. 입안이 얼얼해져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원예사라면 왜 그렇게 숨어서 하는 것처럼 보였을까? 그리고 왜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지? 다른 이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내 가슴은 이미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치 무치는 소리와 할머니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어젯밤 그 둔탁한 삽질 소리가 계속 메아리 치는 것만 같았어요. 며칠 후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가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달리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봉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나는 비어 있었고 받는 사람도 흐릿하게 적혀 있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한 편지였습니다. 우편함에 있었던 다른 광고지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마치 오래전에 보낸 편지가 이제야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를 조심스레 뜯어보니 안에서 묵직한 편지지가 나왔어요. 편지지도 봉투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져 있는 곳도 있고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도 보였어요.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몇 줄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이 집안의 진실을 알려야겠다. 너무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다. 묻어둔 것이 너무 많아 죄가 무겁다. 어떤 것들은 땅에 묻혀야 하지만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글씨가 점점 흐려져 읽기 어려워졌지만 중간중간 보이는 단어들이 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비밀, 아이, 용서. 이런 단어들이 편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진실, 묻어둔 것?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혹시 내가 본 그 밤의 울림과 연결된 건 아닐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읽기 어려웠습니다. 잉크가 많이 번져 있었고 어떤 부분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 맨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서명을 발견했습니다. 서명 부분도 지워져 있었지만 몇 글자는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희미한 글씨가 내가 아는 누군가의 이름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손이 덜덜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편지는 바닥에 떨어졌고 나는 그대로 부엌 식탁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아득해지며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혹시 내가 평생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나는 평소처럼 웃고 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고 평소 재미있어 하던 이야기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손주 사진을 보내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장 한 장 자세히 보며 미소를 지었을 텐데 이제는 그저 화면을 스쳐 넘길 뿐이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라는 며느리의 메시지에도 무덤덤했습니다. 늘 즐겁게 하던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옷을 반듯하게 개어두는 것도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모두 귀찮아졌어요. 빨래를 개다가도 중간에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편지 내용과 희미한 서명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진실이 뭘까? 묻어둔 게 뭐지? 그리고 그 서명. 설마 정말로 내가 아는 그 사람. 밤이 되면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나만 홀로 깨어 창밖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나 다시 그 소리가 들릴까봐, 동시에 또 들리면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그림자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도 모두 그날 밤의 삽질 소리로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려 잠들 수 없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로 삽이 흙을 가르는 소리가 다시 들리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도 귀는 바깥쪽을 향해 있었어요. 그 소리가 멈출 때까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평안하자고 들어온 집인데 왜 나는 점점 옛집에서보다 더 불안해지는 걸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낮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평소 좋아하던 산책도 나가기 싫어졌어요.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도 낯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뺨이 많이 꺼졌고 눈 아래 다크서클도 짙어졌어요.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던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나는 그 편지를 다시 꺼내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내용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낮에 다시 읽어보니 처음 읽을 때보다 더 많은 내용이 보였습니다. 불빛 아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자 중간중간 흐려진 글씨들도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어요.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그때 그 일이 잘못된 건지 같은 문장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어떤 아이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잘못된 일이라니.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 종이 끝 부분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서명이 완전히 지워진 줄 알았는데 햇빛에 비춰보니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돋보기를 가져와 한 글자씩 따라가며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치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 세 번째는 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글자까지 읽었을 때 나는 그대로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내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최순자. 분명히 지워져 있었지만 종이에 눌러 쓴 흔적이 남아있어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가 편지를. 언제? 그리고 왜? 무슨 비밀을 남기고 간 거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이런 편지가 나타나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분이 평생 나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가족들 모두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편지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이 집안의 진실, 묻어둔 것들, 죄가 무겁다. 이 모든 말들이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요. 그분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왜 살아계실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래 참아온 서름과 억눌린 기억들이 폭발하듯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로서 30년을 숨죽여 살았는데 그분이 남긴 진실이 나를 이렇게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고 잉크가 또다시 번져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삽이 흙을 파는 둔탁한 소리.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결국 복도 끝에 그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할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떨리는 다리로 복도를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방문 앞에 서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정말로 물어봐도 될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는데 내가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내 젊은 날의 아픔이 보였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늘 움츠러들던 내 모습, 인정받고 싶었던 간절함, 그리고 내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모두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편지 말이에요. 제가 우편함에서 찾은 편지. 말을 꺼내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문을 더 넓게 열어주었어요. 들어오세요.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방은 내 방과 비슷했지만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히 낯익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내가 사진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천천히 그 사진을 떼어내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주세요. 저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편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할머니가 건네준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여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를 안고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당신 시어머니의 첫 번째 아이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낳은. 할머니의 말에 사진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첫 번째 아이. 그럼 우리 남편에게는 형이나 누나가 있었던 거야.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할머니는 내 놀란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절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결국 그 아이는 먼 친척에게 보내졌고 시어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는 바로 그 아이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외손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실버타운에 들어와 시어머니를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할머니가 남편의 조카뻘이 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니. 할머니는 평생 저희를 그리워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차마 말씀하지 못하셨죠. 그 편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것 같아요. 긴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엄격했는지, 왜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는지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느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벽을 쌓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늦게 알게 된 게 서글펐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할머니도 나도 모두 각자의 아픔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왜 이제야? 왜 살아계실 때는 한마디 안 해주셨을까? 그랬다면 내 마음도 덜 외로웠을 텐데.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 그럼 밤마다 들리는 삽질 소리는 뭔가요? 혹시 그것도 할머니가 묻어둔 편지들이에요. 당신께 전하지 못한 마음들을. 저도 가끔 밤에 나가서 그 편지들을 찾곤 해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이 할머니였고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의 비밀을 간직한 채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전하려고 말이지요.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나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는 결국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의 진심을 알아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만난 우리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곁에 있었는데도 이제야 만나게 되다니. 시어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나는 다시 손주 옷을 개었습니다. 작은 양말을 개며 미소 짓다가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원한 건 거창한 화해도 대단한 보상도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창밖에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건 늦었지만 따뜻한 이해, 그리고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하는 조용한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는 서글픈 아쉬움도 끝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